예, 자세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상하수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 공무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해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정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거제시 상하수도과장 조상천.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네. 식사 많이 했습니까? 네. 저 우리 7페이지에 그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제 처리 결과 그럼 지금 이 내용들을 하면 유수율 이제 항상 이제 목표를 85%로 잡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 2023년도까지 노후 상수도 감망을 이렇게 하면 유수율 85% 달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지금 내용이. 지금 그 하면은 80% 이상이 지금 85% 최대 목표치고 네네.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85%까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실제로 유수율이라는 게 100을 보내면 20원 땅속으로 스며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또 우리 정수장 및 수돗물 점검관리 철저에서 수질 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워터닥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앞전에 우리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 때 예산 문제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워터닥트 서비스를 올해인지 작년인지 그 작년이었겠네요. 그 우리 아파트에 40가구 정도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호응은 괜찮더라고요. 집에 안에 싹 이렇게 배관 플래싱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근데 2020년도는 예산을 전혀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예산도 이미 뭐 K버터에서 잡혀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예산 좀 잡아서 서비스 해주라고 하십시오, 좀. 알겠습니다. 그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예. 요 처리 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작업이 안 됐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네. 우리 그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과가 지금 정원이 현원이 21명이다, 그죠? 예, 21명입니다. 21명이고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 하수도권 관련해 가지고 작업 그러니까 이제 공사하고 있는 저 금액하고
개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그 현재 짠짠한 건 빼고요. 짠짠한 건 빼고 덩치 큰 것만 해가지고 지금 하수 시설 사업이 지금 22건이거든요. 22건. 22건 주로 이제 상수도는 기존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 관리 부분도 문제 터지면 하고 하는 거고, 지금 하수 시설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게 총 22건이고 내년에 신규가 좀 6건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비 확보된 사항만 그렇습니다. 상수는요? 상수는 지금 현재 뭐 인력으로도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전년도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막 보면 이제 정말 많은 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네, 그 뭐 현재 총공사비 제일 큰 거는 우리 저 중앙하수 처리장 저게 700매덕짜리 공사고 작게는 뭐 10매덕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규모 이제 하수 처리 시설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21명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혹시 다른 업무도 또 많죠 이게? 예, 다른 업무도- 공사 관리 업무 말고도 일반적인 상하수도 민원이 굉장하죠. 예, 민원 많습니다. 그럼 입건 관련해 가지고 뭐 저 우리 행정국이라든지 행정과나 그럼 어디 뭐 여러 가지 사무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혹시 건의가 좀 됐습니까 이게? 저 앞번에 저희들 그 부서 업무 보고 할 때 그 내년 후년까지 그 시설직 한 명만 좀 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예, 뭐라던가요? 그 자리에서 뭐 답변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뭐 그렇죠. 검토해보는 부서별로 아마 인원은 다들 부족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많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제 감리 우리 대신 이제 그 감시해달라고 보낸 사람들 감리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 그제도는 또 흑역사가 있다 아닙니까? 감리 맡겨놨는데 네. 감리하고 짬짬해가지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됐던 예전 현대산업개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야 이게 지금 현재도 22건이 내년에 6건이 추가가 되면 이게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억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 정도. 2천억 정도의 사업을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감리만 믿고 가기에는 인원이 제가 보기엔 좀 부족했는데 우리 전 행정국장님이었던 우리 환경소장님 사업소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일단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그 현장을 나중에 준공하고 할 때는 어떻게 이제 공사 준공이 됐을 때 그 공사에 대한 어떤 점검이랄까 뭡니까 이제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사후에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서류 해온 그것만 검토하고 우리가 준공을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입회를 하고 그 중간중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챙기고 그러면 그날 과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날 제출하지는 않고요. 분교를 보거나 월별 보고할 때 감리단에서 그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과에 그 보니까 멧돼지 잡아가지고 멧돼지 어떻게 몇 마리 잡았는지 서로 간에 뭐 알 게 뭡니까 그죠? 근데 요즘 어플 깔아가지고 장소 GPS로 장소 시간 딱 나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위조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수도 오늘 어떤 공사를 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물론 감리에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거지만 그런 좀 그 이제 데이터적인 이 감시 체계도 좀 필요하겠다. 물경 2천 몇백억, 2천억 가량의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경무는 경무지만 그쪽에 이제 공사 준 업체한테 뭐 요즘 시스템 좋더라고요. 우리 선거할 때도 보니까 사진에다가 시간하고 그 위치 GPS 뭐 위도 경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옛날의 흑역사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되풀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시면 좀 그런 좀 고려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사 관리관이 네네. 감리단하고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 네네. 직감하는 것처럼 현장을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게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시스템화 돼버리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진 찍어갖고 오늘은 만약에 뭐 한 40m 작업했다 이러면 40m 작업한 걸 딱 사진 찍어가지고 왜냐하면 데이터로 보완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감시 체계도 뭐 여러 가지로 좀 하셔야 되겠다.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34페이지에 장평동 지금 이제 일부 우리 구해양파출소 앞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좀 끝나갑니까 지금? 예, 그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12월 있습니다. 1일이면 내일이죠. 예. 준공은 내일인데 언제? 좀 연장을 했습니다. 어느 저희들 다음 달 거의 말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예. 지금 상수간 600mm 이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무단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연내 다 마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하게 되면 확실히 좀 우수가 됐을 때 역류되는 현상이 좀 줄어들겠죠. 아직 비가 와봐야 알겠지만. 예, 우수는 그리 되면은 원활하게 빠지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되는 거는 네.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5억 확보하신 분 가지고 내년에 또 당시에서 일부 확보해 가지고 용역발초에서 침수 대책을 해야 완벽하게 해결되지 싶고요. 이번에 하는 그것만 해도 웬만한 거는 해결되지 싶습니다. 예. 그쪽이 하도 사실은 비만 오면 잠기는 곳이라서 52페이지에 우리 지금 거제시 하수 처리 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네네. 이게 그러면 이것도 방식이 많더라고요. 하수 설러지 처리 방법이 소각, 탄화, 건조, 고화, 부숙화 이렇게 있던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숙화죠. 부숙화입니다. 그죠? 부숙하고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러면 소화 이래갖고 우리 메탄가스 뽑아내는 거였습니까? 예,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조화 방식은 혹시 건조화 해갖고 고용화 해가지고 발전소에 납품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방법이 기존에 이제 메탄가스 해가지고 소화하는 것보다 이게 발전소 연료로 쓸 수 있게끔 들어가는 게 좀 더 경제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경제성이 더 효율적이다. 기존 메탄가스 추출하는 부분은 우리 시 정도의 설비의 양 가지고는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좀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고체 연료화해서 네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삼천포로 로 그쪽으로 납품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게 고용화 방식입니까? 예. 이게 고용화 방식 이게 좀 약간 요즘에 또 뜨는 방식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가까이 또 우리가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요 문제점으로도 해놨던데 당초 이제 공법상 이제 소화제 2015년도에 보니까 이 계약이 됐대요 보니까. 예. 그러면 애초 공법 선정사하고 법적인 부분을 지금 어쨌든 그쪽에서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바뀌다 보니까 예.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 최대한 그쪽에 해서 잘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조정해야 된다, 예. 그죠? 그럼 잘 조정한다는 것이 소송에서 잘 조정하는 거는 합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7억 9천 약 8억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다 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법적인 책임 계약금은 10%를 한정한다고 하면 10%가 5억 네. 그 정도 5억 1천만 원 5억 1천만. 예, 그 정도에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도 또 잘잘못을 따져서 우리 책임 반도를 어느 것이 제일 푸신지 그러면
충분히 그 저희들 잘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 그러면 지금 저 소화 방법에서 고령화 방식으로 예. 지금 바뀌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이제 그 최초의 공법사하고 소송까지 해가면서 뭐 많게는 8억 이상, 8억 플러스 알파, 뭐 작게는 한 뭐 5억 이 부분에 어떤 금전적인 걸 그러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사실은 감소를 시키고 금전적인 부담을 까지 않으면서까지 이게 그 정도로 경제성이 뛰어난 겁니까? 지금 그 애초에 했던 그 부분이 실제 그 우리 다른데 이제 그 또 견학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최종 결론은 우리 시에 노는 설거지 양과 이런 거 가지고는 나중에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보다 더 이런 그 부담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바꾸는 게 더 타당하다 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셨던데요. 예. 거기 그때 소화 방법으로 하실 때 용역도 하고 물론 그때 뭐 해당 자리는 없었겠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게 그냥 선정이 된 게 주먹구구식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용역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소화 처리 방법 소화 처리 방법으로 됐는데 이걸 이제 한 3년 만에 바꿨죠. 네, 2017년입니까? 18년입니까? 이때 바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엔 어찌됐든 간에 3년 만에 이제 기존 용역도 이거 용역비가 제법 들었을 거 아닙니까? 1억이 들든 얼마가 들든. 예, 용역비는 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예, 그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봤을 때 더 경제적이다. 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63페이지에 우리 미터기 이렇게 이제 수도 미터 제조 구매 이래 가지고 미터기를 뭐 2,200개, 2,300개 이렇게 삽니다. 이거는 그 개인용 그 주택에 이렇게 예, 미터기입니까? 수도 계량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이거 단독 주택 수도 계량기라 보면 됩니까? 아니 단독 주택도 그다음에 뭐 저 일반 빌라 같은 경우에 네네. 그 가구분들하고 개별 세대마다 들어온 경우에도 동일 계량기가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우리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파트. 예.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우리 이제 메인 수전 와가지고 그 미터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메인 수전에 오는 미터기가 있고 예. 개별 쓰는 또 뭐 아파트는 뭐 세대별로 미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미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만약에 안 돌았다. 그게 이제 뭐 흔히 하기에는 뭐 월 10,000톤 쓰는 거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 메타기는 월 10,000톤 돌아야 되는데 한 3,000톤밖에 안 돈 거예요. 이거 메타기 고장 나가지고. 그럼 7,000톤은 공급은 됐는데 이제 부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었는데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범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2년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아니, 제가 또 가르쳐 주면 그거 가서 다시 징수하는 겁니까? 제가 그 1년 지금 하수도 온 지 한 1년 정도, 상하수도가 온 지 1년 정도 됐는데 네네. 1년 안에는 없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혹시 그 전에 그럼 제 말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K워트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름을 다 줬기 때문에 그 미터기, 흔히 하기에는 계량기, 보통 아파트는 거기에 맡긴다 아닙니까? 뭐 관리실에 대행을 좀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물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디 아파트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건의를 좀 들은 건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내 집에 그 누수가 많이 돼가지고 하면 3개월 평균 해가지고 50% 감액해주고 그 우리가 징수를 한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반대 경우 아닙니까, 그죠? 예. 돌아야 되는데 안 도는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건의를 하나 이제 드리는 게 뭐냐면은 미특위가 이게 어디 아파트에 있는 미특위가 꼭 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아파트가 1000세대고 500세대고 기본적으로 쓰는 사용량이 있을 텐데 지나치게 사실은 사용량이 적은 아파트가 저는 그러니까 평균 700세대 같은 아파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00세대 비교를 했을 때 한쪽은 10,000톤 쓰는데 한쪽은 한 5,000톤밖에 안 넣는다 하면 뭔가 이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이 프로그램적으로 그 캐치를 뭘 하든 해가지고 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 K워터하고 그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분명히 그런 게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하시라. 아, 예, 알겠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메인 계량기까지입니다. 근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각 세대당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 메인 계량기 양과 그렇죠. 세대당 계량기 양을 비교하면은 당연히 메인 계량기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그 소규모의 누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메인 계량기가 훨씬 적다면은 그거는 계량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헌약이 누수되는 경우도 있고 미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기계가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한번 시스템화 한번 시켜 주십시오. 아까 시스템화 해달라는 건 두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 한번 그 부서에서 좀 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우리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이 망치 망량마을 공무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또 이에 변경을 합니다. 가시설 공법 변경. 이거 뭐 민원 사항 반영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거죠? 지금 저 망치 망양 같은 경우에 네. 그 애초에 2018년도에 한번 일회 변경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예. 그리고 2019년도 변경된 게 이제 가시설 공급 변경된 거 하고 민원 사항 네. 뭐 그 안전 관리비 부분 감액하고 재경비 지금 이게 그 망치 망양 마을이 그 준공 사업이거든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 변경하면서 그리고 또 2020년도에 또 변경을 해요. 이게 3회 변경을 하거든요. 이게 갈로 메스에 있는 부분은 네. 사실상 땅 속을 그 설계 당시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파다 보면은 현장하고 다른 부분이 좀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기간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1회 정도 변경을 원래 수반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설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민원이나 예. 그 땅속 상황에 따라 예.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변경을 많이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 우리 해금강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공사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각 섹터별로 그 여러 말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 변경 자체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뭐 어쨌든 다 완공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시설비 집행 현황에 보면 우리 명예 감독관을 이렇게 두죠. 예. 어쨌든 우리 시민 누가 감시단이 예. 어쨌든 공사 잘 할 수 있게끔 감시하게끔 하는데 있는 데는 있고 또 없는 데는 있고 그래요. 이게 우리 불신공사 방지 조례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게 따라서 이제 매감 시간을 얼마까지가 지금 둬야 되죠? 5천만 원인가? 네? 5천만 원, 예. 5천만 원요? 예, 예. 근데 5천만 원 넘는 것도 명예감독관에 없는 것이 맞는데 그건 자제예요. 어디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뭐 24페이지부터 쭉 보면 이 일반 자재 구입은 그 매감 시간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 5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매감 시간하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이제 감리나 그 다른 또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35페이지 우리 각종 위원회의 열성위원 수 비율이 네, 예. 좀 맞지 않는데 이것도 좀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네,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그럼 저는 그 78페이지 신현 재배수지 신설 사업 네,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그 우리가 그 저 산지 전용 허가 받으면서 토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 됐습니까? 그 이해합니까? 당초 설계서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실제 굴착을 하고 또 보링해가지고 최종 지금 변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저번 때 5만 그 세제곱미터 이상 됩니까? 저 토색이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듭니까? 예, 돌이 흙은 늘어나고 돌은 좀 줄어들고 그렇게. 이 과장님 그 산지 산림이 11필지가 정도 이 보상이 됐죠. 예, 예. 편입 면적이. 예. 그 너무 지금 그 산지 산림 훼손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존 저번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 가서 보셨다시피 기존에 그 우리 물탱크 규격이 있고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높이도 있어야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리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당장은 좀 많이 까져 있고 좀 보기가 저 역시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법면 녹화를 하게 되면은 뭐 내년 여름 지나면은 조금 그 부분은 괜찮아지지 싶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우리 시민이 그 서울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서가 지금 그쪽에 그 공사를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많이 묻기도 합니다. 예, 예. 이게 너무 산림 훼손을 해놓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마무리할 때는 그 좀 이게 법면이라든지 경사로 이 부분에 조금 산림 훼손을 좀 완화시켜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충분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저 신현재 배수지가 입지 선정이 과장님 한 5군데를 대안을 잡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쪽에 연초면 연살이 산 125-1번지 이런 해가지고 이게 확정되었는데 제가 이 대안을 검토를 하니까 뭐 양정도 2곳, 수월도 2곳, 연초 1곳 이렇게 총 이렇게 한 5군데 했습니다. 여기에 꼭 그 어떤 선정을 할 기준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 이제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결정되고 난 뒤에 와가지고 예, 쭉 예. 훑어봤습니다. 근데 그 봤을 때 예. 지금 그 후보분들 중에서는 그쪽 지역이 최적지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그 우리 배수지만 딸랑 짓는 것 같으면은 뭐 어느 곳이든 높이 아무나 상관이 없겠지만은 배수지가 지어짐으로써 또 다시 이제 배수지에서 나가는 갈로 그다음 배수지로 들어오는 갈로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했을 때 거기서 물이 주로 공급되는 지역이 그 고인항 매립지 그다음에 저쪽에 양경지구 그다음에 수월지구 이리 됐을 때는 그 현재 위치가 높이도 그렇고 가장 적지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그 진입 도로가 여기가 그 우리 대안을 한 5대안 중에 650m 정도 이게 최고 길이가 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밀양 건강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 밑에 거기서 올라갔더라면 불과 제가 볼 때는 한 길게 잡아도 한 200m 정도 그렇게 가지고 직선으로 올라가면 더 좋았지 않나. 그 현장에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로 연장은 저 설계서에 있는 연장이고 저희들이 그 설계서 연장보다도 연장을 이번에 조금 줄였습니다. 그게 대신에 그 저희들이 도로는 법상 도로 경사가 최대 17%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 경사도를 갖다가 조금 상회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그 저희 시에서만 그다음에 그 배수지에만 가는 차량이 사용되는 도로라서 법적 법에서 규정하고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경사율보다 조금 높게 조정하고 그 연장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예, 이게 도로 연장을 그 종단을 구배를 변경을 했네요. 예, 지금 변경하면서 기존에는 예. 486m인데 지금은 이제 400m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밀양 건강원에서 올라가면 경사라고 몇 도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양정리 산 16번지도 경사로가 여기에 대안을 검토를 한 거 보면 12.3도입니다. 그렇죠. 예, 12.3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작은 예수의 집도 보상을 했죠. 예. 예, 토지하고 지작물하고 얼마 정도 됩니까 보상비가? 전 그 보상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 아마 보상 금액.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그 도시의 시설에 편입되는 땅들은 조금 걸리고 하면은 전체 그 보상을 해주는 거 원칙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건물이 땅이 우리 도시계획 도로에도 편입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저희들 할 때 보상한 걸로 그래 알고 과장님, 있습니다. 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이게 지금 토지 보상비가 우리가 지금 한 44억 7,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작은 예수는 건물이 3억 5천인데 토지 지작물 하면 총 얼마 됩니까? 좀 작은 예수의 집이 전체 3억 5,800 그 전체입니까? 예. 뭐 토지 뭐 이제 건물 이런 거 다 포함했어요. 예. 3억 5천 예. 800만 3억 5,890만 원이니까 약 예. 뭐 900만 원 정도. 이게 계획은 좀 일찍부터 책정을 했던데 사실 저는 지금 우리 현장도 가봤지만 작은 예수에는 도로 계획은 있지만 지금 조선 연결 도로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어떤 뭐 검토도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먼저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우리 시 예산의 낭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실제 그 도로 개설할 때 우리 그 거제의 시권역 안에서 공사비 대 보상비 할 것 같으면은 공사비 한 10%, 보상비 90%. 그 많게도 차이 납니다. 그럼 그 많은 보상비를 일시에 확보해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 어느 사업이든 그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서 토지 보상을 줄 수 있으면은 토지 보상은 먼저 주나도 그게 뭐 예산 낭비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또 지가는 지금 뭐 우리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계속 오르면 올랐지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부분에서 예.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 이게 우리가 보상 체계로 보더라 해도 우리 시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먼저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다른 데는 예, 공사도 하지도 않고 보상만 해가지고 처리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예?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또 보상을 일부는 하는 게 먼저 좋습니다. 시 예산도 토지도 상승을 하고 하니까
그 말씀도 맞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시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부서에도 좀 일률적으로 이루어야지. 여기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지금 그 6m도 뭐 채 안 돼도 도로 올라가는 게 배수본부장 가는 도로가 그렇게 넓지도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 차량만 용이하게 이동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보상을 줘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예. 그 부분이 좀 우리 거제시에서도 보상 체계가 좀 일률적이어야 된다. 어떤 그런 계획을 잡았다가 보상부터 먼저 하고 공사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어떻게 해서 빨리 집행할 것이냐 따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 뭐 왜 수도 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편입될 거를 미리 먼저 보상을 주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의 시설로 편입되는 부분은 그 땅의 소유자 입장에서 민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갈 때마다 짤끔짤끔 주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해서 그래야 자기들 어디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 그거는 뭐 저는 그 의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 그 도시계획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전입도로 일부 걸리니 한꺼번에 준 것은 타당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배수장에 가는 거는 도로는 문제가 없다.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 거제시에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예, 그건 뭐 공감합니다. 예, 예. 예, 예. 과장님, 우리 저 배수지에 네. 배수지에 그 우리 최대 급수량이 12시간 이상을 표준으로 하죠. 예. 예, 그렇게 하죠. 우리 거제 시내에 운영 중인 배수관이 총 23개입니까? 배수지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배수지가. 작은 것 규모가 작은 것까지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예, 예, 그렇습니다. 23개로 제가 자료를 예,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체류 시간 12시간 기준 시에 용량 부족 배수지는 신행 통합 배수지가 9.9시간, 연초는 5.7시간, 이루는 8.6시간 이 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행 통합 배수지는 지금 용수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용량이. 조금 무슨 사항이 생기면은 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 배수지가 완공되기 전에는 뭐 사항이 발생되면은 물이 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그 상하수도 그 수자원공사의 담당 직원을 한번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예. 우리 신현 제2 배수지를 지금 신설 배수 작업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성수기에는 신현 배수지의 물이 저기 용량이 넘어갈 용량이 되겠느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 수자원공사 어느 직원하고 상대했는지 그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난강에서 오는 물 자체가 그 우리 이제 신현 지역 그다음에 저쪽에 그 대우조선까지도 일부는 그 아주도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물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래 그것을 어느 정도 저류했다가 갈라주는 부분의 문제거든요. 일시에 그 사용할 때 딸리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물 갈 양이 있느냐 그거는 아마 그 직원이 이 수도의 부분은 전문 지식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잘못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그러면 난강에서 오는 물이 구천 연초나 소동이나 뭐 이룬이나 아준이나 용수가 우리가 그 제시에 부족함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지역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남부 쪽에 조금 성수기도 딸리는 게 그거는 그 난강에서 오는 물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간망 자체의 문제로서 그 일시적으로 딸리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거제면의 남부면 같은 데는 우리 저 여름철 같은 데는 제한 급수를 합니다. 그게
제 말씀대로 그쪽에는 아직 난강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 난강물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거제면이나 남부면 쪽에 뭐 호텔 숙박업이나 대형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유치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 이런 부분을 부분으로 대책이 있어야 예. 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 변경 수립할 때 그 사등의 언양고개 지금 현재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배수지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난강댐 물을 갖다 그 배수지에 공급하면은 거기서 물을 거제 쪽으로 그 간망을 깔아서 넘겨주면은 일정 부분 해결될 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에 그걸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난강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환경부와 논의해서 어떤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예. 저희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그다음에 기본계획 반영되면 일부 탱크하고 기존 갈 거기까지 들어가는 갈로를 또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뭐 기존 배수 갈로는 저희들 깔아야 되겠지만은 성수 갈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고해낭은 이제 신현 제2 배수지가 설치가 되면 여기도 용급이 될 거죠. 공급이 될 네, 거죠. 예. 다음은 우리 요 책자에 없는데 우리 주민이 저한테 제보가 와서 제가 이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룬 아주지역 상수 기반 확장 공사를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사 착공이 언제쯤 했습니까? 이런 아주는 이미 해서 준공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죠. 제가 보니까 착공은 2016년 3월 24일에 했습니다. 네, 이룬 아주 지역. 예, 예.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당초 할 때는 간망 부분을 조정하는 거였습니다. 예. 난강물을 좀 배분해서 주는 게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준공을 다 했는데요. 예. 이 간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을 2016년 3월 24일에 했습니다. 준공은 2018년 2월 25일이고요. 준공일은 2018년 2월 23일입니다. 그러면 (2018년 2월 23일) 같으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취임 후에 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상황을 갖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예, 드렸습니다. 예. 그 전에 취임하고 이후에는 안 드리고 별도 보고된 게 없었습니다. 보고된 게 없었습니까? 예. 이거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고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이 부시장이 전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할 때 부시장 정결로 준공했습니다. 2월달 같으면은 직무대행할 때 예, 그런 것 같네요. 같습니다. 2018년 2월 23일 날에 준공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장님한테 이거 보고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공사비는 다 해가지고 63억이었습니다. 이게 상수 기반 확장 공사가 공사비가 여기는 요 자료에 보면 87억 4,705만 2천 원 되어 있습니다. 87억 4,705만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를 하고 지금 물이 관통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사가 중단된 지가 언제쯤 시점됩니까? 그럼 이게 공사 시작했다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예. 2018년도 이제 다절 준공한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이룬 쪽에 한 부분이 지금 아주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이룬 쪽이 문제인데 이룬 쪽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룬의 지금 배수지 용량이 기존 시간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량 조절을 해가지고 2,000톤 유량 조절도가 신설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활용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개량을 해서 다른 부분에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챙겨서 유량 조절 부분을 활용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룬 지역의 물 공급에 따른 문제는 또 대기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소 배수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 개는 안 됐죠? 예, 탱크 하나는 이룬하면서 애초 3,000톤 계획이었다가 1,000톤 줄어들고 2,000톤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소동고기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죠. 예, 소동고기 그쪽을 소동고기 어떤 상거리에서 넘어가면은 예. 고기까지는 돼 있고 예. 거기에서 우리 신현 쪽은 상거리 쪽은 안 됐고 밑에 소동 쪽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럼 끝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완료 지점 말씀이십니까? 예. 현장에 나가면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에 보니까 도로면에 이 숫자로 이 관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쪽이 이제 기존 200mm 간이 기존 넘어가고 있고요. 예. 이번에 300mm를 하다가 그쪽에서 중단된 그러니까 다절 그러면 상거리에서 넘어가게 되면 예. 그 중간 고개 부분에서 지금 끝이라는 거죠, 공사가. 예, 그렇습니다. 고개 밑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시점은 과장님 알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도면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요? 예. 그럼 앞으로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 갈로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갈로 깐 부분은 상거리로 넘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은 제 생각을 묻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송수갈로로 해가지고 수장 공사에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유량 조절조 2,000톤 이 부분은 지금 배수지 용량이 부족하니 그 부분에 물을 해서 배수지의 조절조로서 사용하면은 이룬 지역의 물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조절조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이 장기 방치 시 갈로 부식은 없습니까? 장기 방치하면 갈로 부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2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요 보면 사업비가 60억이라는 돈이 땅속에 썩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가 또 져야 됩니까, 이게? 사실 다 지금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룬 구간이 활용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제점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룬 지역의 물 보조에 따른 배수지 용량이 좀 적지 않습니까? 예, 그걸 조절조로 어차피 그거 하려고 조절조 만든 거거든요. 그래 하면은 크게 활용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넘어오는 것은 송수관로로 해가지고 수장 공사에서 200mm 간을 300mm 나중에 확장하도록 자기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장 공사도 협의됐습니다. 현재 200mm 간을 갖다 교체할 계획이 있느냐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없다. 그런 저희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물 자체가 이룬에 상당히 좀 모자라고 딸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상황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간경을 지금 당장은
확장 안 해도 되는 걸로 수장공사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배수지 용량은 작으니까 배수지를 하나 새로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유량 조절조를 활용해서 배수지 역할을 하도록 할 것 같으면은 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게 시장님에게 처음입니까? 그 전에는 이 결제 준공 다 하고 난 이후에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지금 했습니다. 그 현직 시장님께는 보고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어차피 그런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과장님 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이런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데 당연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가 돼야 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상거리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추진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인은 다절 준공한 원인이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판단했으면 꼭 해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맞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산 편성을 다 하고 다 했는데도 상거리 주민들이 반발로 해서 공사를 못했다. 저는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상거리 주민들도 주민 간담회도 개최하고 결과 보고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상거리 마을 지역 종합 개발 계획도라고 해서 이렇게 상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이 용역을 해서 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 계획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 용역을 다 해서 이 주민들하고 다 합의가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상거리 주민들은 별다른 민원 사항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뭐 때문에 이 벽이 부딪혔습니까, 주민들하고?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뭐 당시 사항을 제가 뒤에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실제 상거리 계신 분들은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해서 좀 제재를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실제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수장공사에서 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수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2008년 수립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완료되고 미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상거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현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조차라고 상의조도 안 하고 그 부분도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한 사업을 시작했다가 타결될 때까지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함에도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타결 준공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뭐 주민들 좀 반대한다고 타결하고 그런 경우는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환경소장께서 주민들하고 만났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몰랐던 상거마을 주민들의 애호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 불편 사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2008년이죠. 2008년
상거리 종합 수립 계획도 할 때부터 부서와 다 협의한 부분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이 부분을 협의했는데 주민들하고 논의한 부분을 하나도 이행 안 하니까 상거리 주민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주민들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혐오 시설이고 기피 시설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어깨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오비도 가보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정설에 대해서 허가 나면 뭐 주민 무시하나 이렇게 현수막도 있고 몇 장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볼 때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어떤 토론회나 공론을 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지.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뭐 공사를 강행하지 못하겠다. 이게 상거리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이게 큰 마찰이 있고 이런 사항이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종합계획도에 주민들하고 다 의논한 사항인데 그거를 이행 안 하니까 상거리 주민들은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얼마나 설득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돈을 60몇 억이나 공사를 해놔놓고 지금 운영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거리 주민들과 그 우리 처리장 오비 주민들하고의 그는 좀 제가 판단할 때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해서 제한을 받다 보니 재산상 불이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전체 우리 하수가 우리 그 고영 건역 그다음에 연초 건역의 하수가 그 오비로 다 가다 보니 그쪽에서 따로 오로서 생활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하는 그런 거하고 좀 제가 볼 때는 좀 접근 방법은 달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예. 상수원 보호구역에 살아봤습니까? 못 살아봤습니다. 안 살아봤죠? 예.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역 주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피해의식이 많고 재산권의 침해가 심한지를 압니까? 식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조로. 예? 근데 상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상거리하고는, 상거리도 우리 연초의 수자원 보호구역에 보면 그런 걸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예. 구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땅 한 푼도 팔려고 해도 사지도 않고, 예? 그런 부분 좀 땅값도 올라가지도 않고 구청도 마찬가지. 충분히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들도 와서 이야기 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금 연초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애초에 우리 그쪽에 이제 그분 말씀을 빌리면 땅 한 마지기 팔면은 고인에서 5마지기, 10마지기 사고도 남았다는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생겨서 그리 된 거지. 그리고 또 상수원 물이 있어야 수돗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곳에는 수돗물에 있는 댐이 있어야 되고 그곳은 또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거를 조금이라 그 보상할 것인가를 그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그게 뭐 내가 손해를 보니까 손해에 따른 손실 보상이지 손해배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정리를 좀. 예.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예?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예. 생각하죠. 우리가 한번 그 편성된 예산은 폐지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요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 사업을 하고 어떤 목적에 따라 대상에 따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예산 규모도 정리하고 법적 근거가 구체적인 법령 조례도 개정합니다. 자, 그러면 사전 절차 예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영양평가라든지 중비지방재정이라든지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거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또 예산도 한편 우리 편성돼 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폐지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 낭비, 예? 효과가 저조한 사업, 애물단지, 부실, 예산 낭비 초제, 사업 차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그 갈로는 송수갈로로 해서 수장공사에 하게끔 저희들은 그리 협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그 2,000톤 규모의 유랑 조절조는 배수지 역할을 하게끔 저희들이 그 바로 쓰게끔 그리 조치를 할 겁니다. 언제쯤 그러면 할 예정입니까? 지금 그 추진은 작업을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여름에는 그게 유랑 조절과 배수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이룬 지역에 크게 물 딸림은 없지 싶습니다. 그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반실 활용토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이게 66페이지에 우리 구천 연단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인데 이게 그때 구천 연단마을 주민들이 저 하수 처리시설 용량 증설해 달라고 민원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50톤에서 좀 증가해 주라. 이제 인구 증가 요인이 있다 차후에. 근데 그 민원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환경부나 네네. 아니면 이제 환경공단에 하면은 현 기준으로 해서 그 확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같이 우리 시처럼 조금 개발이 되는 부분에서는 그럼 처리장 지어 놓으면은 돌아서서 정설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새로 짓는 집들에서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부분들 좀 해서 키우는 걸로 지금 환경부, 낙동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해가지고 예. 이제 전체적인 하수에 대한 계획을 짠다 아닙니까? 예, 예. 그 이제 이게 도시 기본 계획하고 좀 괴리가 있네요. 도시 기본 계획은 우리가 인구 한 37만 정도 이제 그 계상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도시 기본 계획을 짜서 시작하는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걸 이제 그대로 반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는 또 인구 증가 요인도 있고 하니까 지금 어쨌든 이 톤수 사업량을 좀 늘리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낙동강 유역청에서는 예. 눈썹도 깜짝 안 하고요. 아닙니다. 지금 일정 부분은 저희하고 의견을 좀 같이 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일단 이게 기본 계획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 실설계되라고 하다 보니 네네. 나중에 이제 전 조달이나 이렇게 협의하고 할 때 부분을 정 안 되면은 일정 부분이 규모 키우는 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더 키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전에 이제 상수도 과장님한테도 뭐 물으니까 이제 최악의 이제 7대 3인데 좀 안 되면 환경부에서 그런다면서요. 정설되는 거 시비로 하라고. 예,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 이게 다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쪽에 우리 케이블카도 있고 구천 연담 그 주변에는 케이블카 가는 길이고 여러 가지 증가 요인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또 50톤 해놨는데 또 부족하다고 부랴부랴 또 50톤 더 정수하면 그거만큼 웃기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처리장 규모가 애초에 지을 때 네네. 50톤이든 100톤이든 크게 50톤이나 100톤 한다고 해서 곱하기 2배로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의 규모를 좀 키우자는 의견이고요. 주로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갈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 여름 마을을 끌어모아고 오다 보면 펌프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 낙동이 청에서도 우리 시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 이제 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자기들도 이제 그 국비를 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국비를 안 주고 우리 시비가 들이더라도 자기 선의 없이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너 시비 들여서라도 국비가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지만은 그 받을 만큼 받고 그다음에 안 좀 더 모자란 부분 너 시비 들여서 해라는 정도 얻었더라도 조금 규모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일이란 게 명분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지금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공모라든지 국비 확보에 대해서 뭐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87페이지에 이제 해수 유입 이제 그 우리 그 해수 유입 5개 이제 하수 처리 시설 요 밑에 보니까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이제 용역 결과는 주 요인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지금 이쪽에 그 갈로 신설 그 갈로 매설도 오래되다 보니까 갈로 이연 부분 네네. 그다음에 맨홀과 갈로의 이연 부분 이쪽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작년에 사실 이제 김동수 의원이 이제 해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우수 불명수가 계속 이제 유입된다는 부분도 이제 지적이 됐었다 아닙니까? 그때 예. 5분 자유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 불명수의 대책도 사실은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예. 불명수하고 예. 해수 유입 부분. 그래서 이게 약전 고연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우리가 우수가 역류를 하고 물이 쫙 차니까 그 오수 쪽은 물이 잘 빠지나 봐요. 오수를 열더만은 그쪽에다가 이렇게 우리 모래자루를 쫙 쌓아가지고 오수 쪽으로 빗물을 쫙 보내버리더라고요. 이 바로 아래인데 여기서 한 200m도 안 됩니다. 요 아래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물이 사실은 오수만 가야 되는데 우수가 가는 또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고 구청 연단 부분은 계속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50톤 해놔놓으면 웃음꼴 당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케이블카는 자체 처리장을 신설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그리 하더라도 구청 연담에 하면은 그게 조금 뭐 장사될 것 같으면 그에 따라서 집도로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또 그런 지역들이 펜션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기존 지어놓으면은 그 뭐 저수지 개발 계획도 가 있고 있더만요. 예.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이제 인구 증가 요인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이 사항이 그 주말하고 주중하고 편차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뭐 관광 도시에 그래서 그 이제 현상이죠. 그 유랑 조절조도 네. 할 때 특정 일정 부분을 그 하수 처리장을 갖다 한없이 키울 수 없으니 그 이틀 보고 그만한 용량을 키울 수 없으니 일정 부분 그 물을 받아서 저류했다가 그래서 처리할 수 있게끔 펌프를 푸고 예, 유랑 조절도 지금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예. 처리, 그 낙동청에서는 그 동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합리적입니다. 그것도 예. 이제 그 평일에 좀 모아놨다가 주말에 모아놨다가 예. 평일에 또 펌프를 퍼서 처리를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감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수고하십니다. 예. 예, 8페이지 처리 중인 건수 2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그 갈로 정비에 예, 예. 혹시 노후 관리가 파손이 되면 24시간 긴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내 파손됐을 때 예, 그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 지금 이게 그 간이 파손되면은 네. 저 24시간 내에 네. 그 원상 복구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그 바다를 관통하든지 하고 물때 작업이 돼야 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 24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동안 킵이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24시간 안에 완료까지. 안에 완료지. 예, 예, 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수도 8페이지입니다. 예,
수질 개선을 위해서 2002올해부터 내년부터 스마트 상수 감망 구축 사업지로 선정됐잖아요. 예, 예. 거기서 뭐 어떤 우리가 수질 개선에 되는데 도움이 됩니까? 어, 처리가 된 겁니까? 예, 이게 스마트 감망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면은 예. 그 전체 간의 그 수질 부분을 수시로 관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은 특정 지역에서 열어서 그물을 빼게끔 이게 그 옛날에 인천에 적수 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간망을 바꾸면서 적수 발생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간 내에 그 수질을 수시로 감시할 그 실시간 감시할 수 있게끔 그리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뭐 그 사업 중에는 그것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뭐 가장 큰 건 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맨홀 부분에 예. 사고가 좀 예년에는 많이 났어요. 근데 지난해에는 맨홀 사고가 한 건 있었네. 한 건 있어서 제가 한 370만 원 정도 그 보상을 해준 걸로 보험회사 리스트에 한 번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참 맨홀 정리를 잘 하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짧게 하세요. 아, 처음 합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 예. 많으십니다.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도 이제 2020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 사업 많은데 챙겨 보니까 한 60건쯤 되더라고요. 예, 예. 너무 많이 벌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근데 국비 확보 때문에 그런 예, 거죠. 국비 예. 확보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연결을 예, 했었습니다.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다수 진정서 처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37페이지 맨 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으로 해서 조치 내용이 추진 중인데 예. 해당 부지 편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함. 예, 이 그렇습니다. 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이게 우리 오비 처리장에 보면은 예, 그 옆에 있는 그 조선기자재 공장 예, 거기에 일부 필지가 우리 하수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법면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그 도시 계획과에서 예. 그 재측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실 때 예. 하실 때 이제 좀 진정 내용 안에 예, 예. 좀 상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내년 아마 3월 내지 2월 1, 3월 정도 되면은 예. 최종 완료되지 있습니다. 삼록부지입니다. 아, 삼록. 삼록부지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민원이 좀 많죠? 상하수도가 예, 민원 많습니다. 관련 민원이 어떤 게 주로 이룹니까? 주로 아까 얘기하셨던 적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유충 문제 나와가지고 저희가 예. 맨 처음에 한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실제 그 상수 부분은 민원이 있는 거는 크게 우려할 정도의 민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난강에서 아주 양질의 물이 공급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구천댐 물도 뭐 구천댐 저번 때 그 현장 방문하시다시피 예. 거기도 양질의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 물에 따른 문제는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는 뭐 안심하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앞번에 뭐 유충 민원이 예.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에서 놓은 유충이 아니고 예. 보면은 싱크대 밑에 보면은 그 트랩의 이쪽에서 그 검은 벌레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 부분에서는 한 번씩 끓인 물을 좀 부어 주십사 안내도 해드렸고요. 예. 지금 상수 쪽에 대해서 물이나 이런 거는 안심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 민원이 하수도 민원이 좀 예. 많습니다. 막힌 민원, 그다음에 넘친 민원,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 맨홀 네. 부분들, 냄새 민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냄새 민원도 예. 있습니다. 냄새 민원도 참 많고 근데 이게 보면 하수관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하는 곳하고의 문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하수관 전체는 괜찮은데 근데 연결하는 부분에서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 건물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예. 또 이제 상가에 보면 또 아무 때나 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문제가 예. 하수 쪽에 그냥 이걸 제대로 버려야 되는데 하수 쪽에 그냥 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좀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수 현황 보시면 예,
이게 금액이 저희가 좀 감면도 그렇고 미수납 현황도 좀 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번에 비해서. 아닙니다. 이게 늘은 거는 최종 달이 예. 넘어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실제 지금 수도나 하수도나 미납 요금을 예. 좀 우리 담당자들이 노력해가지고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미수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미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는 보면 저번 자료하고 비교하면 예. 202억 200만 원으로 2억 200만 원으로 그다음에 몇 페이지란 말씀? 58페이지입니다. 이게 근데 자료를 보시면 딱 이 맞춰서 일부러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9년도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2020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항상 자료 줄 때는 19년도 1월 달부터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예. 이제 이번에 왜 감사 기간이 변경되다 보니 예. 그래서 그리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리고 전체 자료를 보면 예, 저희가 예.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 비교되도록 그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가 현황을 보면 건수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비슷해요. 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건수 늘었는데 금액이 비슷한 거는 감면 부분 감면이 많아져 가지고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선 과정 하나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 상하수도 요금 납부하는 거 말이죠. 예. 이게 지금 다 세대별로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대별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빌라나 이런 경우에 예. 가구 분할을 납부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한 계량기만 쓰는 경우, 상가도 그런 데 있죠. 상가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특히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 관련 조례도래 찾아보고 하니까 20세대 미만인 경우에 특히 예.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그다음 주상복합 내에 있는 상가 이런 것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어쨌든 이게 상수량에 따라서 하수 요금도 결정 같이 딸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요금을 어떻게 자기들이 모아서 걷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납부하는 방식이 이제 한 군데 한 사람만 납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대표자로 예.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이제 문제점이 요금이 좀 이렇게 누진이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 분할로 하게 되면 한 집당 3톤을 쓴다. 10집이면 30톤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톤씩으로 이렇게 가구당 분할을 해가지고 요금을 납부해서 낸 총액보다 예를 들면 30톤으로 납부를 사용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요금이 누진제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우리 거제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좀 심하긴 한데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가도 그렇고 다가구 주택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집주인이 돈을 받아다가 자기가 안 내고 이제 어디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가구 분할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예를 들어 입주자 또는 그 경매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구 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가구 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을 많이 겪는데 혹시 그런 민원을 좀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비슷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안에 시설 개선도 좀 해야 되고 사용자 그다음에 부담이 해야 되죠. 계량기 들어가야 되고 이런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 그걸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진세 부분은 물을 지극히 많이 쓰지 않을 때는 일반 가구 분할 해가지고 빌라 같은 거 2세대 쓰면은 2세대 쓰는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톤당 15톤까지인가 한 세대에서 쓰면은 되고 그 이상 쓰는 거는 어차피 누진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15톤 같은 경우에는 한 3인 가정이 한 달 쓰면 한 15톤 근에 써집니다.
예, 크게 그쪽 부분에서는 뭐 누진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그 누진 때문에 요금 많이 낸다는 것은 특이한 세대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비용 부담을 하면은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 있는가 하면은 특히 지금 능포인가 싶습니다. 그 빌라인데 7세대인데 그 전체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우리 세대가 그 비용 부담할 때 세대들을 넣어달라. 나머지는 공동요금은 그 사람들이 안 한 사람이 내기로 하겠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원칙 한꺼번에 다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 편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그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예, 7가구인데 뭐 2세대 하겠다 그러면은 좀 곤란하지만은 뭐 5세대, 4세대 이상, 반 이상 될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구 분할을 요청을 하면 예. 우리 시에서 그거는 바로 그 처리를 해주는 거네요. 예. 상가도 마찬가지로. 상가는 가구 분할 제도가 없습니다. 상가는 어쨌든 누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각 세대별로 계량기 안 들어가는 일반 종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특히 저번 때 말씀드린 그 신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계량기가 하나밖에 없는 계량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 아니 이제 그 계량기 안에서 거기를 각 그 가게별로 예를 들면 이제 세대별 계량기를 달 수도 있잖아요. 시설을 이제 시설비가 비용 추가되니까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그것도 그 오래된 상가나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예, 설치가 안 어려운 되는- 경우가 있다. 예. 그래,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하수 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 운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운영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하수 운영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하수 운영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그 제시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그제시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예,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십시오. 네, 하수 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그 14페이지에 그 우리가 이제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지금 3개 빼고 이제 소규모고 뭐 대규모고 중규모고 다 위탁 줬죠. 중앙장성부 빼고 다 지금 아, 중앙장소 2군데네, 그죠? 예, 예. 2군데 빼고 이제 다 했고.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이제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위탁사가 다 책임지는 거죠. 위탁자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유출 사고가 있을 테고 예. 뭐 여러 가지 예, 예.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위탁을 사실은 맡길 때 우리 일반 아파트에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도 위탁을 맡기면 그 우리 그 하수 그 초과 그 있다면 그 산소 BOD하고 SS 이런 거 초과하면 다 위탁사에서 책임을 진다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위탁하고 대행하고 내용이 아.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만일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 대행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만 돌리는 거네. 예, 예. 저희들 이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업체 거기 관리 대행을 줘서 업체가 그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수질이 초과하고 했을 때는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위탁 대행하고 관리 대행하고 그러면 위탁은 어떤 차이였죠? 전체적으로 거기 위탁자가 예. 거기 아까 말씀대로 다 이게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질 수 있는 내용이고 관리 대행은 그 순수 기계를 운전하고 하는 부분만 자기들이 책임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 시가 이게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도 점검이랄까 이런 거는 이제 위탁 대행을 하면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가가지고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네. 그럼 관리 대응은 이거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기술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이게 우리 시에서 그 법적으로 할 기간 되면 저희들이 다 이게 이행을 합니다. 다 하고요. 예. 그럼
이 관리 대행사가 적은 돈도 아니던데, 이게 연간 이게 11억 3천만 원이죠. 2019년도 기준으로 예,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 연간 11억 3천만 원의 이제 금액을 뭐 이제 지급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오퍼레이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법적인 책임을 모두 다 지나 이래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수 처리 결과 이제 방출 수 있다 아닙니까? 이제 하수 처리 시설 수질 현황이 이게 굉장히 좋네요. 이게 대장균 수만 보면 대장균이 3,000개 있어야 되는데 뭐 제일 작은 곳은 한 개도 있네요. 한 개. 예, 그거는 이제 공법이 거기 저희들 이제 최신 공법이 돼서 이게 막공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막공법. 때문에 예, 거의 뭐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분수기 최신. 정도의 수준의 거기 물이 이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어떤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은 현재 좀 요 근래 한 3, 4년 내에 한 건도 없죠. 또 이게 뭐 낙동강 유역청에서 늘 또 관리를 하고 있고, 그죠? 환경 뭐 장성도 있습니까? 한 군데하고 그게 중앙에 19년도에 예. 거기 수질이 그 촉과돼서 한번 거기 뭐 저희들이 그 부산에서 한- 배상금을 이렇게 우리가 물린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는 그 이제 해수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 당시에 네네. 그 이게 처리가 조금 이게 그 부족해서 그럼 아까 그 5군데 우리 그 해수 유입 된다는 뭐 타포하고 이렇게 그 5군데에서 그러면 그게 있었네요. 해수 아니 그 저희들이 그 중앙 하수 처리장하고 장성도 하수 처리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였어요? 예, 예.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럼? 저 해수 그 만조이 때 해수가 조금 이게 유입이 많이 평상시보다 많이 돼가지고 이게 염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처리장에서 저 미생물들이 조금 이게 처리하는데 조금 아,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렇죠. 미생물들이 그러면 좀 사멸됐나 보네요. 뭐 평상시에 그 염분이 보통 저희들 중앙을 봤을 때는 한 100 정도 이리 들어오는데 한조이 때 보면은 한 1000에서 한 2000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균등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미생물들이 적응이 되는데 계속 한 100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염분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약간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처리가 조금 이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그 사실 우리 그 균이라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그 처리하는 우리 그 박테리아인지 뭔지 그것들 다시 그러면 이제 그 사멸된 거 다시 또 집어넣고 재가동하는데 그러면 좀 걸렸겠습니다. 시간이 뭐 거기 큰 시간은 그렇게 걸리진 않지만은 약품을 또 투입하고 해서 이렇게 빨리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작년에 요 이제 그 있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저 이거 분뇨 처리 시설에는 사실은 이제 하도 이제 하수 처리 시설만 보다가 이 분뇨 처리 시설 보니까 이 수치는 높지만은 다 법적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 이쪽은 이제 처리 그 이제 방류수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지금 우리 19페이지는 하수 설대지 자원화 시설 처리 현황에서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는 거 나와 있네요. 예, 요즘은 거기 지금 그 정원수 조경수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우리 일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게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생산되면은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톤씩 53톤씩 재고가 생기던 것이 지금 뭔가 이게 농민들한테
사실은 이거 농작물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법상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민들을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거는 고지를 좀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대 농작물에 하면 안 된다는 예. 거. 그리고 포장지에 그 네. 또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내용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이게 뭐 이 자원화 처리 시설도 뭐 어쨌든 들은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부숙토화 돼 가지고 잘 소비가 되는 게 뭐 정책에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이제 2019년부터 업무 보고 때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장수포 하수처리장 외고는 전부 다 이제 위탁으로 조지 않았습니까? 네. 예, 주면서 직원들 피로도가 많이 이제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부분에서 변화된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대응을 주고 나니까 지금 중앙 같은 데는 민단위 그 업무를 보던 이게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일숙직을 같이 이게 병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전에보다는 조금 이게 운영하는 데는 조금 이게 많이 이렇게 효과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우리 대행으로 해서 세금은 97억 원 5년 동안 더 나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대응 시설이 저희들 한 38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다 그전에는 다 이게 그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걸 대응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많이 이렇게 직원들이 좋아진 걸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10이 그만큼 이렇게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직원한테는 더 혜택이 가지만 대신 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는 대응을 주고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정원도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하수도가는 공사가 지금 60군데 정도 되는데 지도 저희들도 점검 일단 그 행정가고 해서 일부 좀 조정 했습니다. 아 벌써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그게? 그 8월 달에 저희들이 그 전에 그 초에 요구를 해서 예. 8월 아까 며칠 그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 예, 8월경에 예. 조절했다고요. 이게 지금 하수 슬러지 처리 결과를 보니까 중앙하고 장성포하고 조금 처리 방법이 달라가지고 자원화가 완전 틀린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제 저희들 저 처리량이 중앙은 3만 톤이고 장성포는 슬러지요. 예예예. 거기 지금 용량이 24,000톤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발생량이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은 우리 중앙이 하수 셀러지가 그 1처리량 한 2만 톤에서 2만 2천 톤 정도 되고요. 장성포는 한 16,000에서 17,000 정도 되기 때문에 셀러지 발생량은 중앙이 이게 하수를 처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좀 21페이지입니다. 예. 21페이지에 보면 처리량에 보면 자원화 이게 보면 중앙은 7,351인데 비해서 장성포는 478.67밖에 안 됩니다. 이제 대부분 또 저기 그 장성포는 위탁 처리를 해 나갑니다. 예. 뒤쪽에 보시면은 위탁이 대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소각량도 훨씬 많고요. 소각이 생긴 거는 저희들이 그 연초에 이게 단가 계약을 하는데 예. 단가 계약이 원래는 뭐 11월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12월 달에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 지금 소각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는 단가 계약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 달 정도 이렇게 늦게 생기다 보니까 그 생기는 양들을 이렇게 소각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 계약 자체를 좀 늦게 해서 한 달 정도 더 늘었다. 예. 그 말씀이죠. 예. 계약이 왜 원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원래는 거기 저희들 처리업체 그 단가를 받았어. 예. 그리고 이제 최저가를 해가지고 저희들 계약을 의뢰를 하면은 예. 입찰을 해야 되는데 유찰이 한 3번인가 4번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해를 넘겨서 이게 계약이 1월 27일 날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예. 뭐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소각장으로 이게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 TSK 워터하고 계약 다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저기 또 이게 그거는 대응 업체가 저희들이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그 아닙니까? 이제 위탁하는 업체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예. 자원화 시설을 하고 지금 위탁 업체가 어디죠? 예, 네 군데 그 네 군데 푸른 있습니다. 보성 육농조합 한 군데 하고요. 그리고 좋은 날 다음 산업 일조농장 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부속도로를 이렇게 만들고 두 군데는 분벤터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게 업체입니다. 좀 복잡하네요,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지역구 위원님 계시지만 장수포에 냄새 많이 난다는 거 지금 뒤에 지적사항 보니까 송풍기 효율 저하 및 에너지 소비량 증가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네네. 고쳐가지고 지금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근데 비가 오는 저기압 이렇게 날이 흐리거나 이렇게 하는 날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악취 기술 진단을 예. 19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예. 신청 네 군데 장성포, 중앙, 거제면, 하수, 설러지 이게 네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16년도에 7월에 가테로 조항이 이게 새로 이게 악취 방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 있는 이게 시설이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뭐 한국환경공단의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대 연에 한 160개소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19년도 신청을 해서 자기들한테 그 비용까지 줬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게 올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못했어요. 예예. 거기도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 뭐 이해를 좀 해서 내년도에 자기들이 뭐 그런 뭐 전반기에는 꼭 와서 자기들이 뭐 진단을 해주겠다 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거기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이제 와서 진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더 잘하는 것 이런 걸 조금 변경하자 해서 변경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게 냄새를 가지고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예. 그래도 기술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어느 시설에 이게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기 난다. 때문에 근데 느끼잖아요. 안에 있는 계시는 분. 예. 그렇게 안에도 생활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냄새가 이게 코에 익었기 때문에 바깥에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이게 좀 냄새가 이게 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냄새 나는 부분은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진단을 해주면은 저희들 그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근데 그만큼 또 시민들은 2년 동안 기다리면서 피해를 당하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장성포 우리 지금 설레지 나가는 시간대를 예. 지금 뭐 6시에서 9시 정도 이 시간대 나가기 때문에 그 냄새가 좀 많이 이렇게 출퇴근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조정을 해서 9시 이후로 좀 조정을 하면은 출퇴근하는 분들이 좀 작기 때문에 그 냄새를 그 많은 시간이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 해가 여기 나면은 빨리 이렇게 저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희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놨지만 그쪽 회사 사정으로 해서 결국 내년에 하는 건데 그 사이에 피해는 주민들이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저는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이라도 손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전체적인 진단을 맡기더라도 냄새 많이 나는 부분 느끼잖아요. 네네. 예. 아, 이 시설 가동하니까 엄청나더라. 그걸 좀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거기 보면 그 정화시켜서 밖으로 나가는 방류수 양을 보면 중화하고 장성포요. 네. 각 그 항목마다 기준치가 중앙에 비해서 물론 이제 법적 방류 기준보다는 다 낮은 건 사실인데 중앙에 비해서 장성포가 방류수가 좀 높아요. 그죠? 네네네. 모든 항목에서. 네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공법 차이라고. 공법상 차이다. 그렇습니다. 처리공법. 예. 그러면 장성포 지금 증설하는 것도 똑같이 DNR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지금- KSMBR로 예, 그렇습니다. 바꿉니까? 최신 공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효율이 좀 서로- 떨어진다 이렇게. 서로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낙공법은 이제 수질이 이게 눈에 보이듯이 확 좋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비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막 자체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들고 대나공법은 이게 HBR로 여러 조각 이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게 좀 이게 걸리더라 해도 어느 정도는 이게 안정적으로 이게 하수를 받는다는 그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증설을 하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분리를 하고 최종 방류수는 같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지금 현재 관리 대행을 하는데 이 연간 한 22억 정도 지금 우리가 대행비가 나가잖아요. 이 혹시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 대행을 좀 맡겨달라 이런 요청이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들은 적이 없습니까? 예. 만약에 지금 뭐 계약이 이제 2023년까지 돼 있긴 한데 만약 개발공사 쪽에서 이거를 관리 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관리 대행 직원이 23명 와서 지금 상주를 하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뭐 기술 능력만 된다면은 뭐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도 뭐 경영상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 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0년 11월 30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